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유소가 있는데요. 요 사각형 건물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이렇게 반원형 이렇게 구부러진 이거 캐노피 같은 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이 사각형 이렇게 긴 거 이거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숲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중앙분리대 있죠? 그거 중앙분리대 있고요. 그 나무 있고요. 이 나무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맞아 보입니다. 여기 볼대 주유소 볼대 있죠, 여기.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이 주유소 앞에 이제 뭔가가 주유소 가만 있어봐. 이 주유소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지나가던 차를 맞췄어요. 예? 주유소를 정확히 맞추질 못하고 그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맞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 차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거기 맞잖아. 그 차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밀려왔어. 여기서 불이 붙은 것 같아. 불이 붙어갖고 이 사람들 죽었겠는데? 여기. 그죠? 그리고 이 동영상에 보시면은 조금 아까 그 장소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 그 장소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포로제에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포로자에 있는 주유소가 활공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포로자라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차도 비슷한 각도도 똑같이 거기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네, 자포로자의 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인데요. 그 주유소 앞 그 도로에 지나가던 차가 폭탄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자포로초 시내에 있는 그 주유소 앞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네, 수미 지역으로 가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네, 쿠피안스크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네,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네, 쭉 내려와서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포크롭스크죠. 포크롭스크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어제는 이걸 노란색을 안 칠해줬거든요. 블리츠케. 근데 오늘은 노란색을 칠해줬는데 사실은 여기서 깃발 들고 있는 것도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깃발 들고 있는 거 인정 안 하고 그냥 주장일 뿐임.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여기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오늘은 인정을 해줬지만 여기 깃발 있는 거 나왔는데 노란색입니다. 옛날에는 깃발 들고 나오면은 빨갛게 칠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랗게 칠해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골리아이폴레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네. 러시아의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자포로제양 여객 열차 운행이 사흘째 중단됐으며 도시로 향하는 모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 칼라슈니크가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주유소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네, 여기도 주유소 공격한 곳이고요. 또 여기는 가스 시설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스. 또 에너지 시설 또 공격한 변전소랍니다. 그리고 고를로프카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 공격으로 민간인 4명 사망, 7명 부상. 그러니까 러시아는 실수로 이렇게 조그마카처럼 그렇게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근데 우크라이나는 표적 공격한다고 한답니다. 일부러. 국제 배송 정확하고 시간 엄수. 예전에는 우편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입니다. 영상은 카르키프의 목표물에 대한 반대를 순항 미사일의 사용 장면을 보여줍니다. 7월 26일 오전 9시 앞까지 배송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반대롤 미사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이게 반대롤 미사일이라잖아요. 이거 떨어진 게 반대롤 미사일이라고 했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생긴 그
저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예, 드론 밑에다 다른 거예요. 예, 요게 탄두 중량이 약 150kg. 아, 상당하죠? 예. 파브급 정도, 가벼운 파브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거리는 450km.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달아서 이제 쏘는 거. 사람이 안 타도 되니까 뭐 격추가 되더라도 부담이 없죠,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반드롤 미사일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공중 휴전 제한 예정. 공중 휴전이라면 뭐 서로 항공 폭격을 하지 말자는 건가? 뭐 돼야 되는 거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주 세브첸코 마을이 러시아군의 완전한 통제에 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요 포크롭스크에서 여기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셰프첸코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에는 거의 전 지역이 러시아 그 무장공비 지역이에요. 이 정도면 빨갛게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 있으면. 이게 한 점도 아니고, 이 전체가 무장공비 지역인데 이건 점령 아니냐? 참. 네, 어쨌든 러시아는 여기 완전히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까지도. 예.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타스 통신이 분석한 결과 새 우크라이나 정부는 겨울철에 필요한 전력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러시아는 오늘도 또 해상 그 선박 공격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거. 네, 우크라이나로 가던 선박이 흑해해서 러시아 미사일 맞고 침몰했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쪽 해안지인데 여기에 그 휴양지 뭐 그런 리조트 이런 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해서 여기 어린아이가 목 잘린 시체가 나왔대요. 예. 우크라이나군 공수부 자포리제 지역 키릴로프카에 있는 알레온 휴양센터에서 60m 떨어진 들판에서 6세 여아의 참수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머리가 없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건가 봐요, 이거. 그래서 여기 4에서 8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콘스탄티노프가 드루즈코프카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여기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4에서 8개월 정도 목표로 점령할 거라고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아니고 러시아 그 군사 블로거, 러시아 군사 블로거가 말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적의 잔당 소탕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목표는 드루즈코프카이며 슬라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광역권으로 이어집니다. 예상 점령 기간은 4에서 8개월입니다. 이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경까지 진격할 계획입니다. 그 목표는 요만큼입니다. 여기가 도네츠크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요만큼. 근데 여기가 오늘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곳이잖아요. 이 선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속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도로를 따라서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들에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서 그 지하 그 식품차 저장 창고 겸 지하 벙커에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은 이 길 따라서 마을을 계속 점령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라인이 도시 라인이잖아요.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여기를 먹고 이 길 따라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뒤쪽 차단이 되잖아요. 보급로가. 그리고 중요한 이쪽 보급로는 이쪽 리만에서 지금 여기 강이 있거든요. 건너기가 좀 힘들 텐데 숲도 있고 그래서 아마 드론으로 여기를 아마 차단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4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러시아 측 그 텔레그램 채널 블로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한 자리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변을 보면은 길을 따라서 마을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도 이런 데서 막는단 말이에요. 들판에다 참호하면 거기는 더 그 뺏기가 쉬우니까 이제 이런 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다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도네츠크 경계선이잖아요. 이쪽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겠네. 지난번에 러시아군이 여기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 곳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하늘색.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일로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러시아군은. 자, 러시아군은 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뭐예요? 이 도시 라인의 뒤쪽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경계선까지 다 먹고. 그래야 이제 푸틴은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밀리면 계속 더 가겠죠.
전쟁이 뭐 나 여기까지만 먹고 안 할래 그러는 건 없으니까. 네, 폴란드가 야 미국 패트리어트 그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배달하면 안 되겠니? 또 그런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미국 방위 산업체 레이시오는 팩2 잼 요격 미사일의 허가 생산을 위해 3년 동안 노력해왔지만 아직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길거리 징병 요원들에게 현지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또 그걸 또 징병 요원들도 또 서로 돌을 던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돌 던졌죠, 조금 아까.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또 돌을 던져요. 또 돌 던졌어. 우크라이나 훈련소에서 지난 7월 강제 짐집된 3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교관들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은퇴 연령 미만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보안당국이 타스 통신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의 최종 상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는 스탈린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이 땅을 우크라이나에 주었지만 단일 국가 체제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그는 아마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 서부 영토를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속했던 땅도 결국에는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1년, 2년, 10년, 15년 후에는 모두 역사적으로 제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보장해줄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시아를 적으로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을 비국가적 존재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은 비국가적 존재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디 얘기냐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요만큼은 폴란드 원래 폴란드 거였고요. 요만큼 여기는 헝가리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만큼은 루마니아 거였대요. 여기 몰도바도 원래 루마니아였대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거라는 건 뭐예요? 러시아 푸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쪽은 우리가 먹을 생각 없으니까 실력껏 니들이 원래 니네 땅 되찾고 싶으면 되찾아라. 그럼 지금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한테 이제 미끼를 딱 던진 거예요. 떡밥을. 알아서 먹어. 니네 땅이고 우리는 거기가 니네가 군대가 거기 가갖고 먹어도 공격할 생각이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러시아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와서 여기 공격을 해서 우리랑 같이 나눠 먹을래? 지금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전쟁 초기부터 흘러는 나왔지만 푸틴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했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푸틴이 야 알았지? 폴란드는 너네 땅 여기 먹고 헝가리는 너네 땅 여기 먹고 루마니아는 너네 땅 여기 먹어라. 맘대로 해라. 나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 이거 지금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결국 이 서부 영토를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속했던 땅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옛날 너네 땅 찾고 싶지 않니? 가질라면 가져라. 나는 관심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KF의 무임승 찾아가 저지른 짓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란 선박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어저께 나온 거 카스피에 그거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 사이에 카스피해가 있는데 여기를 배로 뭘 준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다가 드론을 날려갖고 배를 공격했는데 그 배가 이란 배였고 거기서 한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란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보복하겠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는 그 러시아 계란 드론 넘어오지 말라고 또 러시아한테 항의한답니다. 지금 요즘엔 이걸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게 있거든요. 여기도 강이 있는데 이게 국경이에요.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이에요. 근데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이즈마일이라는 데하고 여기하고 키리안가 이런 데에 하항구가 있어요. 거기도 공격 중인가 봐요. 공격을 하다 보면은 드론이 잠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쪽 어디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러시아 드론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항구 있잖아요. 여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서 10일 연속 여러 도시에서 데모를 또 하고 있답니다. 야, 돈도 많다. 이거 누가 돈 주는 거야? 알바비.
10일 연속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직장인이 데모할 리는 없잖아. 그럼 백수들이라는 건데 백수들이 돈도 안 주는데 이걸 할 리가 없어. 누군가 돈을 주겠지. 와, 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데모를 후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뭐 텔레그램 게시물 같은 거 읽는다고. 근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잘 모르면서 또 엉뚱한 거 읽으면 현혹될 수도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러시아처럼 강력한 쇄비행선 함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협력에 열려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북극 항로는 제가 처음에는 야 이거 지금 온난화니까 그렇지 빙하기 또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빙하기가 올 수는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된 그러니까 점점 지구가 더워지는 거는 되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빙하가 점점 녹고 있는데 보충이 안 된대요. 이 북쪽으로 이 지대가 점점 빙하가 녹는데 다시 빙하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녹기만 하니까 계속 더워지겠죠. 이런 하얀 색깔은 햇빛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이 빙하가 녹고 나면 이런 색깔이 되잖아요. 이거 땅하고 바위는 그 축열 효과가 있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워지니까 북극 항로는 제가 생각하는 제 생에 제가 늙어 죽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빙하기가 다시 와도 빙하는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에 대한 대공 미사일 공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키예프는 뒤로 밀려났답니다. 그래서 못 준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그 배들을 납포하고 해적질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유럽의 배들을 해적질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한테 야, 내가 최신 그 장비 주고 너네 나라에서는 내가 보호해줄게. 정권은 보호해줄 테니까 너네는 있잖아 영국, 프랑스 그 유럽 배들만 이렇게 납포를 해갖고 기름 팔아갖고 나눠 먹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 네, 미국 공군기들이 아직도 이쪽 호르무즈 해협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해서 공격을 이제 뭐 그만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해갖고 지금 무기 보충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군 지휘관들은 이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중 어떤 것을 요격할지 선택하고 나머지는 목표물에 명중하도록 내버려 이제 선별하고 있답니다. 전부 다 요격을 못하니까 나한테 오는 것만 맞고 다른 데 떨어지는 건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런던 로이즈를 이용해 보험사들이 홍해에서 운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 배는 못 지나가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배들은 이제 보험을 안 한대. 보험을 못 받으니까 아예 못 가는 거죠. 그죠? 이란군 관계자는 미국의 공습 작전 완료 후 테헤란이 보복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재개할 경우 전쟁이 확대되어 바발맨답 해협까지 교전이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좀 잠깐 쉬면서 또 복구해야지. 공격당한 거 구멍 막은 거죠. 불도저로 또 구멍 뚫고 미사일 쏠 수 있게 또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뭐 MOU 같은 거 딱 얘기할 때 MOU 나올 때 이거 사기구나. 왜냐하면요. 굳이 MOU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란의 행동은 이웃 국가가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주변 국가들 우리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을 공격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전쟁 끝나면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내용이죠. 예멘군은 알자푸주 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새로운 소식. 전쟁 초기에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미군에 의해 공격받으며 이란이 다시 가동하는데 15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레자 팔레비는 파리에서 이란의 LGBTQ 활동과 예술가 및 단체 이 사람 정치적으로 감각이 없네. LGBTQ는 이제 몰락할 차례야. 그리고 사이비 트럼프 뒤를 밀고 있는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지금 올라오는 지금 추세인데 너는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란은 현재 동성애자 독재자에 의해 동시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제 동성애자 LGBTQ 싫어하는 쪽이죠. 왜요? 얘네들 뒤에 붙은 세력들이 그거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북방왕, 사이비 종교, 북방왕 그리고 LGBTQ는 뭐라고요? 남방왕.
그러니까 북방하고 남방하고 싸우는데 다이엘서에 누가 이겨요? 최종적으로 북방항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레자 팔레비는 엉뚱한 데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들에겐 시간이 없다. 제프리 삭스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오늘 유튜브가 추천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997년 브레진스키가 우리에게 했던 말 그대로이며 그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고 다른 지정학적 요충지들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록에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란입니다. 오, 참 놀랍군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괴롭혀야 합니다. 맙소사, 우리가 80년 동안 인하주둔해온 한국에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말이죠. 한국,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나왔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9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 브레젠스키인지 누가 그 한 말에 의하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동 이란, 그 다음에 이 동쪽 한국 이런 데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러시아, 이란, 중국 이런 나라들을 괴롭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이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났죠? 그럼 여기만 남았네? 헐! 그럼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대통령 정권 때는 일어나기 힘든 게 조금 아까 무기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무기 보충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5년 얘기도 했고 7년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현 정권에서는 힘들고 한국 현 대통령 임기에서는 힘들고 다음 대통령 임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젤렌스키 같은 놈을 한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지금 물밑에서 작업 중일걸요? 그럼 지금 선관위가 공석이잖아요. 지난번에 난리 나갖고 선관위가 자폭을 해갖고 나갔잖아요. 현재 선관위원장이. 그럼 이 선관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 성향을 한번 보면 알겠죠. 예? 일단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선거 투개표 그 조작을.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이번에 대법원장이 뭐 뽑는 거라면요. 그러면 이번 대법원장은 그 사람 아니야. 지난번 그쪽 쿠데타 했던 그쪽 사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뽑으면 어느 쪽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고 한번 지금은 공석이니까 이제 두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같은 놈을 이제 딱 앉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전쟁을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젤렌스키처럼 하겠지. 이기에 이빨 땡겨갖고 미국 플로리다에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보자 이런 거겠지. 노후 대비는 짱짱하다. 근데 이거는 한국 어떤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주한 미군이 이미 들어와 있어. 베네수엘라는 주한 베네수엘라 미군도 없었는데 주 베네수엘라 미군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잡혀갔어. 근데 한국은 아예 본토에 대통령 잡아갈 수 있는 미군이 들어와 있어. 말 안 듣잖아. 그럼 바로 청와대로 쳐들어가고 미군이 청와대로 쳐들어가고 바로 납치해갖고 데려가면 그만이야. 이런데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다음 대통령을 칩시다. 김진팔이 목숨 걸고 미국이 전쟁해라. 너네 공장 다 부시게 우리가 좀 핑계거리 필요하니까 전쟁해라. 그럼 안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전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 너 마두로하고 옆간방에 한번 써버리고 싶구나. 알았어. 그러고 미군한테 가갖고 저 새끼 좀 잡아갖고 본토로 미국으로 이송해. 딱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의 장군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미군과 싸우겠다 그럴까요? 모르죠.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재명 다음 대통령이다 만약 그러면은 전 젤렌스키처럼 할 거예요. 왜 그런 목숨을 왜 걸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날 구해줄 것도 아닌데 알아줄 것도 아닌데 그냥 젤렌스키처럼 이참에 한몫 단단히 잡아갖고 노후 준비하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수영장 딸린 집에서 늙어 죽어야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을 했었어야 해. 타이밍 잘못 잡았어. 그랬으면 성공했을 거 아니야. 왜 미국이 지금 전쟁을 원하는 시기에 대통령을 해야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거야. 전쟁을 영원히 하면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해먹으려면.